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APR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유는 확실하거든요. 얘가 LG 생건보다 괜히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PR 최대 실적 또 갱신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이 성장세가 이어져 가지고 야, 이거 분기 이익이 1000억까지 찍으면 연 순이익 4000억을 넘어서는 순간이 금방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APR이 어떤 쪽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드리면, 널디 같은 의류 쪽도 있긴 한데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메디큐브라고 그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디바이스 파는 곳이거든요. 휴대용. 근데 매출 비중 1등은 화장품이고요. 디바이스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높게 평가를 받냐면, 일단 첫 번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걸 중저가에 잘 만들어서 미국에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SNS 홍보, 막 틱톡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써가지고 스킨케어 쪽으로 해서 이 시장에 되게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APR이 주목을 받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없었다라고 해요. 스킨케어 조금 좋은 기능성이다라고 하면은 완전 저가라든가 아니면은 완전 최고가던가 그랬는데, 그 중간 가격대의 기능성을 APR이 잘 초반에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건 APR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스킨천사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품 쪽으로 막 떠올랐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2020년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1세대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기업들보다 APR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휴대용 디바이스를 같이 내놓게 된 거죠. 우리 피부과 같은 데 보면 하이프, 슈링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RF 계열의 마이크로 니들링이나 아니면은 모노폴리 RF라고 해가지고 하이프보다 조금 더 범용성이 높은 이런 것들 많이 받으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라프라든가 아니면 실펌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 바늘 달려있는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거 하이프 같은 거나 갈바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기만 씁니까?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장품도 사람인 이상 눈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사다 보니 화장품은 또 재구매율이 높다 보니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락인 효과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화장품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바이스 요거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냐 할 텐데 지금 한 1대 2.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요 환경이 보여지게 되는 거냐 말씀드리면, 미국 병원비가 오죽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피부 관리는 하고 싶은데 병원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거 디바이스 구매해서 한번 써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 돈을 바탕으로 광고 마케팅을 멈추질 않아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인 이상 한번 혹하면은 사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효과가 안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쓰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쓰게 되는 거고, 그게 미국에서 보여졌고 미국에서 그렇게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우상향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디바이스 효과가 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피부과에 있는 그 제품이랑 기전은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출력이 달라요. 그 장비 보세요. 조그만한 거랑 피부과에 있는 큰 거랑 봤을 때 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는 조금 피부과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한 시술 자체를 받기 힘든 서양에서는 이걸로도 감지덕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출력이 작을 뿐이지. 호주부터 유럽같이 막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이 디바이스 좋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작은 출력 안에서도 최적화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APR은 이쪽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래 밸류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대비로 LG생명보다 아직 한참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돈 들어오는 건 다 핵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올라가서 한 시가총액 8조 원저리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27년 기준으로 한 PR 20 정도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화장품 쪽에서 요 정도면은 그래서 좀 비싼 건 아닌가.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것도 어느 순간 탁 하고 멈출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건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물량 소화하는 구간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은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면 단기성 자금인 투신인 훅 하고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이러한 기관들이 계속 사면 한동안은 편하게 보다가 여기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고점이 얼추 왔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져 갖고 27년 밸류가 26년으로 땡겨지게 된다면 27년 예상치가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또 목표가를 한 번 더 위로 설정하는 시간, 요것도 예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21선 넉넉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두 번 이렇게 뒤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고, 단기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상단 이탈 안 하면 계속 보고 있다가 이탈하면은 고점 왔구나, 비중 조절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21선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매집하는 이러한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이것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21선 이탈하면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는 만큼 하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과거에도 되게 많이 보여줬던 패턴이라 이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스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뭐라고요?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값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 돈 들어오는 쪽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한동안은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지라인 21선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 조절 조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단기성을 보시려는 분들은 볼린저 상단을 보시고 여기 계속 타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이탈한다면 그때 조정하고 21선 딛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APR 나름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총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